오늘은 하루 심리 공부라는 신고은 작가의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하루 심리 공부는 부제목이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기초 지식 365라고 되어 있습니다. 유유 출판사 책이고요. 이 책은 특징이 하루에 하나씩 날짜별로 심리학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책 맨 뒤에 보면 찾아보기 코너가 있는데 이제 가나다 순으로 궁금한 심리 용어를 찾아볼 수 있고, 사실 궁금한 건 검색을 하면 돼요. 네이버 지식백과 같은 데 검색을 하면 용어가 나오는데, 근데 뭐 내가 몰랐던 심리 용어도 알 수 있고, 그리고 이 작가의 입장에서 한 페이지에 한 단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뭔가 자신의 어떤 경험을 녹여서 적어 놨어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책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'아, 작가님은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.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 좀 다른데? 같은데?'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하루 하나의 영양제처럼 복용하는 심리 지식. 맞아요. 조금 몇 가지 용어를 간단하게 한두 줄만 소개를 하고 싶어서 좀 제가 공감 갔던 부분. 불안. 불안은 숨길수록 더 강해진다고 해요. 사람들은 하지만 불안을 보지 않으려고 또 불안한 나를 숨기려고 애씁니다. 그러다 보면 현실을 왜곡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행동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방어기제라고 해요. 음, 방어기제에 대한 내용은 이 책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불안하죠. 근데 저도 불안이 있는데 저도 숨겨요. 근데 이게 풍선이 이렇게 막 불다가 빵 터지는 것처럼 더 크게 불면 크게 불수록 큰 소리로 터집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공감이 갔습니다. 그리고 확증 편향. 이거는 특정 대상을 혐오하는 사람들은 일부의 잘못된 행동만 보고 전부를 몰아간다. 한 명의 누군가가 진상이면 99명의 누군가가 아이를 잘 키우더라도 모두 이제 어떤 땡땡충 이렇게 일컫는 것처럼 내 정치관에 맞는 뉴스만 보고 사고방식에 맞는 온라인 커뮤니티만 들락날락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. 뭐 꿈의 몽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는데 뭐 무슨 꿈을 꾸면 좋다, 무슨 꿈을 꾸면 나쁘다. 사실 그렇게 믿을 수 있죠. 그리고 그렇게 확증 편향을 가지고 약간 편견을 가지는 게 조심할 수 있는 면에선 또 좋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알고 있잖아요. 알고 있는데 꼭 그걸 티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속으로 조심하고 경계하고 딱 편견 없이 보면 좋잖아요. 저는 사실 좀 약간 어 편견이 없다기보단 잘 몰라요.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몇 번 만나기 전에, 그리고 1 년, 2년 보기 전까지 잘 몰라요. 그래서 속아 넘어간 적도 많지만 뭔가 함부로 단정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. 왜냐면 일단은 사람이 좋아요. 제가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확증 편향 이 이론은 좀 재밌었어요. 자, 그리고 제가 몇 개를 플래그 표시를 해 놨는데 고정관념 위협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개별성을 무시하고 특정 범죄의 특징으로 개인을 바라보는 왜곡된 사고로 편견이나 혐오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데, 이게 약간 그 확증 편향이랑 관련된 것 같아서 잠깐 읽고 넘어갑니다. 그리고 자존감과 자존심. 자존감은 우리가 강하다고 하고 자존심은 세다고 한답니다.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사과합니다.
사소한 결점이 자신의 전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 결점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. 그러므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. 이제 반면에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방어하기에 바쁘다고 합니다.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결점 하나로 자기의 전부가 판단될까 봐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결론에 진정한 승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. 그거는 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존감이 높으면 좋죠.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도 있잖아요.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된 책인데 되게 한때 인기가 많았어요, 자존감 수업. 근데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참 공감이 갔어요.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5만 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"이거 가지실 분?" 그랬는데 다 막 가진다고 막 그랬어요. 뭐 퀴즈를 맞히면 가지실 분 그랬나? 근데 그 사회자가 꾸기는 거예요. 꾸겼더니 "이렇게 돼도 가지실 분?" 그러는 거예요. 근데 가지죠. 펴서 쓰면 되잖아요. 그래서 뭔가 저는 그게 자존감, 어차피 구겨져도 5만 원은 5만 원 쓸 수 있잖아요. 어 그리고 사람도 구겨질 수 있어요, 너무 이렇게 세파에 찌들다 보면. 근데 그래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잖아요. 다 장점이 있고. 근데 때로는 지폐도 찢어지면 쓸 수가 없잖아요, 너무 막 갈갈이 찢어지면. 은행에 가서 뭐 바꾼다든지 그러면 되나? 근데 사람도 너무 어떤 갈갈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.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접촉 위안과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이 두 가지 용어가 좀 앞뒤 페이지로 있는데 이 중에 좀 낯선 상황 실험에서 애착 형성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. "혼자서도 씩씩한 아이는 애착을 잘 형성한 것일까?"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발달 심리학자 에인스워스가 특정 스트레스 상황에서 영아들이 애착 대상에게 보이는 행동을 통해 애착 유형을 설명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씩씩한 아이가 애착을 마냥 잘 형성한 것일까?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면 좋을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스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론 두 가지가 있어서 플래그 표시를 해놨어요. 원래 알고 있던 이론인데 욕구 위계 이론, 위계 욕구 이론이라고 이 책엔 돼 있는데, 그리고 다중지능 이론입니다. 욕구 위계 이론은 매슬로가 주장한 이론이고 다중지능 이론은 가드너가 주장한 이론입니다. 다중지능 이론은 좀 다양한 지능들이 있다, 사람에겐. 이게 9가지였던 것 같은데 9가지네요. 이제 건축가나 미술가의 공간지능, 그리고 작가나 변호사의 언어지능, 가수 같은 사람의 음악지능, 과학자는 논리수학지능, 뭐 신체 운동지능, 운동선수, 이런 식으로 그거는 검색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콩벌레들이 막 바닥에 기어다니는 거 보고 "콩벌레야 안녕." 막 이러면서 너무 귀엽게 그럴 때 '자연 친화 지능이 높은가?' 그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캠핑을 하다가 아이랑 하다가 저도 모르게 무당벌레가 들어왔는데 그걸 손으로 이렇게 확 잡았어요. 근데
부서지진 않았는데 죽은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아이가 그걸 보고 울었어요. "왜 무당벌레 죽이냐."고 막 울었어요. 그때 뭔가 이 생각이 났어요. '얘는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은가?' 근데 또 지금은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모기에 물리면 아프다는 걸 알았거든요. 그래서 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보면서 드는 항상 생각이 '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.' 저는 암기 지능이 좀 낮습니다. 그래서 잘 까먹어요. 근데 또 나중에 생각나기도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만 생각나는 것 같고. 그리고 욕구 위계 이론이 있습니다. 제가 본 거에서는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있다. 제가 본 건 5가지였는데 여기 책에서는 5가지 넘게 소개를 했습니다. 그래서 맨 아래부터 욕구를 하면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 욕구, 두 번째 욕구는 안전 욕구, 세 번째 욕구는 소속 욕구, 네 번째 욕구는 존중 욕구. 그리고 이 결핍 욕구라는 게 또 있대요, 중간에. 그리고 맨 위에 자아 실현, 성장 욕구, 성장의 욕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아래쪽 욕구가 해결이 돼야 위쪽 욕구가 어 충족이 될 수 있다. 약간 이런 이론이었던 것 같아요, 제 기억엔. 근데 이 책에는 좀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. 근데 이게 꼭 다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어요. 상황에 따라서 뭔가 안전의 욕구를 위해서 뭔가 집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도 하잖아요. 뭐 부동산 공부 같은 거. 그럴 때는 뭔가 그 잠재력, 자아 실현의 욕구를 먼저 하고 그다음 안전의 욕구를 채운다든지 뭔가 그러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이 이론을 반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튼 오늘 뭔가 길었는데 이 책에는 365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좀 이렇게 구입을 해서 소장을 하고 있으면 어 좀 그냥 심심할 때 날짜마다 있으니까 '오늘은 무슨 심리학 이론이 있지?' 하고 한번 들춰보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'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을 수도 있구나.'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. 참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, 심리학은. 그리고 제가 원래 심리학을 좋아해요. 근데 전공은 아닌데 제가 대학교 때 학부를 1 학년 때 학부로 들어갔을 때 음 그 이제 교양 수업을 듣는데 제가 교육 심리학을 한번 들어 봤어요. 뭔가 재밌을 것 같고 2 학점짜리라서 좀 약간 수월할 것 같고 그래서 들었는데 엄청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교직 복수 전공도 막 하게 됐어요, 운 좋게. 그게 그때 교직이 별로 인기가 없어 가지고. 그래서 심리학은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심리 상담가나 뭐 심리 선생님, 상담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 좀 되게 도움을 받았어요. 그들도 소진이 될 텐데 사람을 이렇게 심리 상담한다는 거는 진짜 멋진 직업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고 때로는 이성적이기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. 음 오늘 하루 심리 공부 책 재밌게 읽었고 저는 이거를 빌려서 봤는데 나중에 뭔가 기회가 되면 이런 책을 구입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